자유로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5월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광주에서 오늘 집중유세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1980년 5월 국가의 국력 앞에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셨지만 끝내 침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시민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일어섰습니다. 광주는 그 가운데 언제나 제일 먼저 깨어있었고 민주주의는 늘 이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이겨낸 국민의 승리 이후 첫 번째 5.18, 우리는 오늘 그만큼 더 깊은 책임과 다짐으로 5월의 광주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기억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세의 시작에 앞서 5월의 진실을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동 묵념. 방금 우리가 함께 올린 이 묵념은 과거를 기리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왜 지금 다시 이곳에 모여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진짜 5월의 외침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이 길에 맨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두려워하지만 국민은 기대하는 이름, 지금은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주시죠.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께서 목놓아 외쳤던 우리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길목 굽이굽이 돌 때마다
어깨동무 풀지 않고 조금씩 더 위대해진 나라가 있다. 흔들린 적 없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섰기에 더 위대해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대한민국.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빛으로 바꾼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거꾸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멈춰선 대한민국을 모두 힘차게,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여기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월의 광주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곳에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5월의 함성, 광장에 정신이 살아있는 광주에서 국민과 함께,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유세단 샤우팅 코리아의 힘찬 율동으로 이 광장을 민주주의의 결기로 가득 채워봅시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샤우팅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코리아를 외쳐주십시오. 샤우팅! 코리아! 샤우팅! 코리아! 샤우팅! 코리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호 1번 이재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호 1번 이재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란 중심, 회복과 성장.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기를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 기호 1번 이재명. 진정한 대한중심, 민주주의 회복, 경제성장,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을 만들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들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대신에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는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행복을 위해 이제는 이재명 후회 없는 선택을 1번 국민 대통령 이재명 네, 여러분 힘찬 일동을 보여준 샤우팅 코리아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더 발랄하고 더 유쾌한 일동 보여드릴 수 있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도 있고 이래서 톤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해서 뛰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다의 박지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예, 광주 지역 선대위원을 맡고 있는 광주 지역 의원님들은 지금 후보님과 5.18 매업을 같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대행이시자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완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형님 호남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우수석 의원님. 근데 김상욱 의원님만 너무 좋아하시면 나머지 분들이 삐져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의 소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이 순간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함성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라주신 5분들은 손을 맞잡고
우리 국민분들께, 우리 광주 시민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사. 자, 다시 한 번요.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그 무게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신 분을 모시려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묵직한 헌신으로 국민의 신뢰로 방역을 지켰던 그 책임감 그대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나선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정은경입니다. 광주 민주운동 49주년입니다. 광주 민주영령제를 지키며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광주 시민들은 두려움 대신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침묵과 외면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숭고한 광주 정신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공세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렸던 윤석열, 전두환의 망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보았습니다. 광주 정신이 역사 속에 잠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5년 전 광주 5월 민주영령들이 응원봉을 든 시민으로 키세스 시위대로 부활하여 내란 세력에 단단히 맞섰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도 함께 싸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6월 3일 국민승리 안정적인 정권 교체로 내란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내란을 종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가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민주주의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겠죠? 네! 이재명 후보는 경험과 실력을 검증받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인생을 개선할 후보입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은 이재명! 다 함께 투표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현대가 진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진압 과정 중에
부상을 당하신 직원과 소방관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빨리 쾌유하고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끔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국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왔던 소중한 분들이 바로 국민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과정이 제일 소중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무대에 오실 분은 5월의 진실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이었던 동호회 실제 인물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어머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먼저 해야겠지요. 저는 80년 5월 27일 새벽에 도청에서 사망하는 문채아 어머니 김길자입니다. 저는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보고 말을 하라고 오라는데 가슴이 열한 분이 같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광주에 오실 때면 우리 제아들하고 동갑이라고 제가 안아드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그러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12.3 말이 안 나와요. 영은 통식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꼭 청와대로 보냅시다. 우리 후보님이 청와대 계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부탁 말씀은 저는 80년 5월부터 오늘까지 투쟁에 나서서 가정을 버리고 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 말씀은 우리 5.18을 헌법에 전문대하시고 우리 광주시민 우리 제약이 폭도 누명을 벗겨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 이재명 지금은 나 후보님이라고 안 한답니다. 대통령께서 꼭 만드실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꼭 청와대로 모십시다.
우리가 80년 5월에는 강주에서만 우리 강주 시민만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국회 병문이 쳐들어가서 그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것을 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제가 그 자리에 서울에 가깝게 있었으면 저도 나가서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멀어서 못 가요. 서울이 너무나 멉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꼭 청와대로 모셔서 우리가 잔치를 합시다.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 양반들이 대야하고 할 말도 다 못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꼭 청와대로 보냅시다. 여러분,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귀한 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우리 주윤재 학생을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투표를 하게 된 전남대학교 1학년 학생 주윤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의 미래 세대로서 그리고 5월 광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분께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권 교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냐 내란이냐를 두고 우리는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증멸하고 자신의 인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도구하는 세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정농단과 내란, 선동과 분열의 정치를 반복해온 저들이 이제는 자유를 외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저들에게 또다시 국민을 대표하는 그 존엄한 자리를 허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과거로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내란을 용인할 것인지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월 3일 반드시 우리 민중의 손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지켜냅시다. 5월 광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반드시 그리고 또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낼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AI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양승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양성호입니다.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저희 같은 초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사실 IMF와 외환위기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R&D 예산은 지켜졌습니다. 기술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세금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본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전하던 젊은 연구자들 그리고 창업가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1호 공약을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보며 정말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AI 창업가들이 이 광주에서 기술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홀로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관심과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와 신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의 책,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 철학을 읽으며 이분이 왜 이런 약속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험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말 이분이라면 기술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재명 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의 스타트업을 그리고 이 땅의 과학 기술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써주십시오. 광주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주는 도시입니다. 저도 그 희망을 믿고 광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 청년들과 창업가들에게 전해져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기술을 믿고 사람을 믿고 가능성을 믿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저처럼 기술을 사랑하고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질 바로 그날이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뒷밟힌 민생을 되살리고 멈춰버린 민주주의의 시계를 다시 돌릴 사람 누굽니까? 다시 한번 누굽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갈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 자리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광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중앙선대 유세단 샤우팅 코리아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뉴스를 수고하는 분이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 기름과 싸운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 해결을 누구보다 제대로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 민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 도중에 옆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부상자도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이 집회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를 가지고 캠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적회는 있는 것 같은데, 일적회가 이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시켜오고 돌아갈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의전을 진행하겠습니다만, 조속한 화재 진압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러 갔다 왔는데 그 항공에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12월 3일 밤에 국회 위로 날라오던 헬기 소리, 그리고 다시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 되었던 그 헬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12월 3일 그 밤에 무장군 헬기를 봤지만, 그러나 그날 밤은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문자 그렸다가 제압되면서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0년 5월 광주는 헬기의 기총소사, 전일 빌딩의 그 총탄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만나뵌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는 저보다 당시 한 살이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80년 5월에 경남 공단에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고 어른들이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잡담 소리 속에서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다. 광주의 폭도들이 무기를 탈취해서 국경을 학살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그때 철없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그 억울한 세상을 가해자로 표현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억울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 그 이상이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쇠심이든 공중으로 머리를 맞아 깨져서 쓰러져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정신병자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답니다. 제가 제 머리를 치고 뜯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가짜뉴스,
가짜 언론 보도에 속아서 제가 그 억울한 폭력의 국가 폭력의 세력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요즘 말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주 학살의 그 참상이 저 이재명을 판검사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려야 할지 이렇게 마음먹었던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생각을 고쳐먹고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해서 다시 탄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광주의 위대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을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어머니, 사회적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저처럼 광주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광주의 참상으로 광주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5월 광주의 과거 역사는 1924년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 것입니다. 광주에서 쓰러져간 그 수없이 많은 광주 영령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일깨워서 12월 3일 군사 쿠데타 내란을 진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광주의 주먹밥이 2025년 선결제로 광주의 그 10일간의 대동세상이 빛의 혁명의 우리의 꿈, 우리 6월 3일 이후에 만들어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의 이 자리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광주 5.18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그 숱한 위기와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나 이겨왔고 작년 12월 3일에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앞으로 6월 3일을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역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게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잘 키우고 싶고 장성해서 효도 좀 하라고 잘 키울 때 가끔씩 이 자식이 부모 뜻에 어긋나게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에게 죽비가 돼서 혼도 내고 징계도 하고 심할 때는 가끔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죠. 저번에 싹 다 한번 떨어뜨리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호남은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하면 격려하지만 민주당이 엇나가고 고쳤을 수 없을 지경이면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몽둥이 맞아. 그러면 또 우리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리고 밖에서 밤새워 징징 울다가 다시 우리 어머니가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아이고 우리 자식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눈물 닦아주고 밥도 먹이고 얼굴도 씻기고 목욕시켜서 잘 재워서 또 투닥투닥 잘 키워가지 않습니까? 네! 가끔씩은 민주당 얘가 너무 잘 나가다가 혹시 오버해가지고 사고 칠지 모르겠다 싶으면 살짝 대처리도 들어주죠. 남양군수 보궐선거 하는데 제가 와서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꼭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당 지지율이 뭐 60몇 프로, 조국혁 신당 10몇 프로 뭐 그런다는데 가서 보니까 한번 혼내는 그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제가 그러면 또 어디서 나 민주당이 호남에서 버림받았다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안 됩니다. 붙여주세요.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은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저희가 압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이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는 철도 들었으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나라 살림 잘하고 호남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호남인들이 자식 잘 키웠다, 민주당을 잘 지지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우리 호남이 원하는 정치는 나 많이 좀 묻게 해도 울기만 잘 살게 해도 아니죠? 저번에 어떤 분이 여기 근처에 와가지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자고요? 그럴 때 제가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저 호남에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자기심 느낄까? 그런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재명이 호남 사람이라서 좋아합니까? 호남 정신이 요구하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인권과 평등이 넘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려는 이 호남의 꿈을 잘 실현할 사람이라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우리는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호남은 위대한, 호남은 민주당이 공천한다고 무조건 찍지 않습니다. 공천한 거 마음에 안 들면 싹 바꿔 치워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 경선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양분남 의원님도 제대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단수 안 해줬어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뽑으시라고. 잘 뽑았죠?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이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선 3선으로 잘 자라서 우리 박지원 원장님 같은 훌륭한 호남의 동력으로 커질 것입니다. 대신에 잘 봐가지고 이거 일 열심히 합니다. 혹시 부패기가 조금 있어 보인다 이러면 과감하게 자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외, 영호남 분할 차별 전략에 따른 소외, 이중의 소외를 겪으면서 이 민주당 정치 이거 잘 돼봐야 우리한테 뭔 덕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으로는 섭섭하고 저놈의 자식 내가 밥 팔아 눈 팔아 잘 키우면 뭐하노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번 6월 3일이 지나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야 우리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국가 역량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몰빵 전략으로 특정 지역 수도권, 특정 지역 재벌 이런 데다가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낙수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총량도 커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낙수 효과도 없고 한쪽으로 몰빵을 하니까 서울은 미어 터져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해서 죽을 지경이고 이제는 균형 발전해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이 그냥 지방에 대한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데도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지방과 수도권이 똑같이가 아니라 약자에게는 더 많이 많은 데는 조금 덜 억강 부약의 정신으로 재원 배분을 해서 지방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 발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끝이 없지만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서울대는 1인당 학교 예산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이나 되고 왜 전남대는 2,200만 원인가 밖에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돼야 정상이죠. 우리가 이미 있는 걸 뺏어오면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우리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이 막 화를 낼 거니까 뺏어서 나눠줄 수는 없고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을 올려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지원을 늘려서 지방에서도 연구하고 박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여기서도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비슷한 거 대학교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남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정리 아닙니까? 이제는 제대로 합시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는 똑같은 복지 지원 예산을 지원을 해도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광주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멀면 멀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주더라도 물론 뭐 서울, 광주 이런 데는 물값이 좀 더 들겠지만 그래도 저기 해남, 저기 저 청선 이런 데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10,000원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가 정책도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에 기업들이 올 수 있게 해줘야죠. 우리 기업들이 오려고 하니까 인력이 없대요. 왜 인력이 없냐 그랬더니 일할 만한 사람들 전문의가 다 서울로 가버린대요. 왜 갔냐 했더니 일자리가 없어서 간대요. 아니 일자리 없어서 그러고 아니 청년이 없어 일자리 닭이 먼저요 아니 먼저요. 그랬더니 또 서울로 가는 이유가 교육 환경도 나쁘고 아이들 키우려니까 키우기도 어렵고 어디 밤에 영화관 한번 가는데 영화관도 없고 이런 생활 여건이 너무 나쁘다. 바꿔야 되겠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고 싶어도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월급 많이 주고 올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사업성이 없대요. 그럼 사업성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어떻게 만들어주냐? 앞으로는 모든 생산이 재생에너지로 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안 산다. 국제 표준이 됐죠. 이걸 RE100이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혹시 뭐 전임정부가 해먹는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거기를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털듯이 탈탈 끌어가지고 관련 업체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맞아요. 이제 바꿔야죠.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못 파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남, 남해, 서해, 전북 이 지역이 태양, 바람, 에너지 천지 아닙니까? 천지빛감입니다. 이 엄청난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제 생산해야죠. 논에서 맞습니다. 벼농사 하는 것보다 논에서 햇빛 농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벼농사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태양 농사를 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 바닷가에 피어있는 지금 쉬고 있는 영전 버려진 방치된 해안가 얕은 바다 이 태양광 풍력 발전의 보고 아닙니까? 지금 전남은 이미 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집중 투자를 해서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과 원거리 소비지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싸게 해줘야 돼. 그리고 세금도 확 깎아줘야 되겠죠. 규제도 확 풀어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땅도 싸게 해주고 뭐 필요하면 택지 땅 개발권도 주지요. 같이 기업 도시를 만들든지 지방에 사는 게 급선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기업 총수들한테도 몇 번 더 얘기해 봤더니 그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방의 서남해안 이 호남 지역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 고향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여기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꼭 만들어서 야 효자란데 민주당 잘 키웠더니 드디어 우리가 호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국민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힘을 모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국민인데 자꾸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들어요. 이 남북으로 갈라서 싸우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동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오래된 일인데 요새는 젊은이와 나이 든 분들을 편을 갈라 싸우고 남녀를 갈라서 싸워요. 이 정치인들이 지들이나 싸우지 왜 국민들까지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듭니까? 맞아요. 싸우더라도 우리 주인들은 주권자들은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예.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통합해서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우리가 용인해야죠. 그리고 내가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입에 안 담고 싶은데 국민의힘 제가 국민의힘이 원래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쓰레기당. 보수 정당인 척하는 소구 정당이었는데 보수는 아예 대놓고 보수 정당도 안 한다고 아예 대놓고 그러고 있어요. 내란 정당이야. 보수 정당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 안에서 진정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천해 보겠다는 분들이 배출당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김상호 의원을 우리 민주당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김영남 있어, 재밌어요. 개혁신당이 있었잖아. 이준석이 당에서 나왔어. 오늘 처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후보님이 방금 언급하셨던 보수 정당을 개혁신당. 포기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섰느냐?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못다한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001년 겨울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뵌 적이 있습니다. DJ의 꿈은 대한민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도난 나라를 이어받아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달러 빚을 갚느냐고 고생하는 와중에도 DJ는 대한민국의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두고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그래서 달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그동안 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 세 번만 심사게 더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반칙과 꼼수가 난무했던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4기 정부 임기 내에 고스피 5천을 돌파할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의 한 표는 이재명 후보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약간 먼 얘기죠. 가깝게 여러분들이 당장 느끼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칩을 앞으로 5만 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광주에 200장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최대로 배치하겠다고 했더니 2,000장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수용이 불가능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키우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광주 공항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저희가 대구 공항과 함께 광주 공항도 기부대 양도 방식 외에 정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전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재명! 법을 만들었는데 진짜로 지원해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땅이 좋은 모양인데 거기다가 아파트 상가만 왕창 지으면 안 되겠죠?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이런 우리 광주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옮기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 오게 한다면서요. 그 무한 군수님이 좀 반대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무안군에는 공항 절대 못 온다, 군사공항 광주 MBC 방송에 광고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어제 그 광고 안 하는 말이더라고요. 무안군수 입장도 제가 이해하죠. 거기에 군사비행장이 들어오면 민간 항공기는 소음이 좀 적으면 군용 항공기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만 들어오고 우리 군사용 군용기는 다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안군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비행기 소음이 뭐 20km씩 가는 것도 아닌데 또 가까운 지역의 실제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멈춰. 제가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경기도에 저는 성남시에 업무를 하면서 성남시에 장례식장에서 사장장 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동네 주민들이 화장장을 넓힌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니까 안 그래도 피해를 보는데 화장을 저희 수강로를 화장로를 몇 개를 넓히니까 난리가 났어요. 나이가 너무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박수를 받으면서 증설했습니다. 어떻게 증설했어요? 이 제가 하는 방법이 동네 주민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다 터놓고 왜 그러시냐고 다 물어봤어요. 진짜 왜 그래요? 결국 그거죠. 아니 우리는 듣고 오는 것 없이 기분 나쁜데 자꾸 저희는 우리는 뭡니까? 그래요?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장례식이 열릴 텐데 그 장례식장 운영권을 통째로 당신 마을에 줘요. 두 번째로 또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뭐 교통이 버스 그거 다 넣어주겠습니다. 또 그랬더니 뭐 집을 짓는데 건축 규제가 심해서 네 그거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농정료 올려주고 건축 규제 풀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교통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 장례식장 엄청나게 새로 크게 지어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 맡겼더니 그분들이 그대로 그 취직해서 자기들이 일하고 거기서 남는 돈이 꽤 많아요. 수도권에서 하면 제일 큰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까지 동네 분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복이 아닙니다. 와! 정치는 그렇게 한다! 그냥 공짜로 갖다 안 쓴다니까 안 되지요. 옛날처럼 소수 힘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돈 없으니까 네가 손해를 다 떠안아. 그러면 우리 다수의 많은 행복이 생기니까 그 소수 어떡하겠어? 그냥 참아. 님비 집단이기주의 이러면서 방금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어떤 시설물, 어떤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 많은 편익 중에서 만큼 뛰어가지고 그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손해라는 걸 다 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손해, 특별한 희생을 지르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냥 맞습니다! 충분히 대화하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경기도에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리들이 아무도 단속 못한 대곡의 모든 불법 시스템을 싹 정리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그걸 다 무력으로 때려부신 줄 알죠. 제가 직접 물리적으로 강제 철거한 거는 1%도 안 돼요. 나머지 99.몇%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철거했어요. 다 살 길을 마련해 그랬던 거죠. 지원도 다 해요. 지금도 행복해요. 광주공항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신속하게 옮기고 꼭 돈이 무조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쬐쬐 반드시 옮기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표하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주권자인데 대한민국이 나라가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높은 의자 줬더니 자기가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내다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높은 사람 됐나? 저 사람들 나보다 낫는데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가 잠시 왕이 되는 걸 착각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의 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서 희망 있는 세상 함께 제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세력하는 운동은 우리의 상대방이 바로 그 내란 세력입니다. 여러분, 내란 세력을 상대로 악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의 시민이라면 그리고 광주의 정신이 정신이면 악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여러분,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를